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두고 봐라. 소송을 해서라도 꼭 하자 보수비 받아내고 말 거다. 네네. 네 사장님. 벽에 거미 간사를 물이 샌다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바닥요. 아니, 시공사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자가 많은데요? 물이 새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네. 이거 여보세요. 아니 여기 로이어 상가 건물인데요. 벽이랑 지하 주차장이랑 하자 민원이 빗발칩니다. 아니 이거는 보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저희가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가 지은 지 그거 얼마나 됐다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참. 회장님 오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이 뭐고 이거 또 끌고 났네. 아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어디 보자 여기 CCTV가. 어디 보자 여기 CCTV가. 설마 없나?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A구역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없었습니까? 아니 처음 지을 때부터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한 번씩 그랬다는데 처음부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하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상인들 사이에도 난립니다. 부실공사라고.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잠깐 이거 한번 보이소. 부실 시공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네요. 예. 폭발할 만합니다 지금. 문이 와 이리 안 열리노? 이거 불량 아이가? 이건 뭐 완전히 부실공사네 부실공사라.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자가 많아서. 참. 소장님, 시공사에는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전화를 계속 했는데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보수를 못 해주겠답니다. 참, 당연히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줘야지.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로이어 상가연합회 회장인데요. 여기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아니 딴 말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거의 부실공사인데 보수를 해줘야지. 부실공사라니요. 아니 자꾸 전화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와서 한번 보소. 알겠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출입문을 어떻게 했길래. 이거 안 보입니까? 이래도 부실공사가 아니라고요. 저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습니다. 참나. 그리고 지하 주차장 바닥도 벌새 갈라지고 파손되고 한두 군데가 아닌 거 봤지요? 아니 회장님, 아니 그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된 거지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어떻게 보수해 드립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튼튼하게 했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망가집니까? 아무튼 저희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시공사에서 하자는 보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잘못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드립니까? 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당신 회사 상대로 소송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이소.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정말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정말 큰 돈 들여서 입주한 상가일 텐데 저렇게 하자가 많으면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이게 속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이어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경에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무렵 건물의 분양자들이 입주를 했죠. 그런데 여기저기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시공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에 상가연합회에서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이 사건은 부동산 또 손해배상 전문이시죠. 한병재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맡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상가 하자 보수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송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상가 하자 보수 소송이요. 네, 상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여러모로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아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은 시공사와 협의를 거치고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을 한 이후에 소송과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가의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드라마상에서는 뭐 주차장 바닥도 그렇고 1층 출입문도 그렇고 하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 바닥이 깨져 있거나 균열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처음부터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이건 시공사 책임 아닙니까? 네, 이 건은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예. 다만 감정이 시공된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연 노화나 사용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 지하 주차장의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는 하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이 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시공사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전체로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준공 도면대로 CCTV를 설치했다면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1층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 설계 도면대로 뭐 해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보수를 해줘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설계된 대로 시공을 했지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설계상 하자에 해당되는데요. 예. 시행사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시공사는 그 설계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자 보수가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뭐 기준이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보수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배상 금액은 그러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자의 담보 기간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건물을 새로 짓고 몇 년까지는 하자를 보수해준다. 예. 이런 기간도 있지 않나요? 네, 하자가 발생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은 공동주택법,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주요 구조부나 집안에 관련된 하자는 10년, 지붕, 방수공사 등은 5년, 조경, 창호공사 등은 3년, 마감공사 등은 2년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들 볼 때 하자 보수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에서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사설로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때 이 사설 감정 결과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감정 결과를 사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사감정도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에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하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감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이나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가게 되면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결국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서 새로 감정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는다.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했는데 감정 결과 감정인은 하자 보수비로 1억 3천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와, 1억 3천만 원이면은 꽤 큰 비용인데. 네. 자, 그럼 일단 감정인이 그렇게 감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그럼 이어지는 겁니까? 네, 상가 하자 보수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민사 소송 절차에서 감정 결과는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판사가 반드시 감정 결과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 결과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감정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한 당사자는 감정 결과가 매우 타당하니 이대로 판결을 내려달라 맞아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반대로 불리한 당사자는 감정 결과가 매우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감정해달라라는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드라마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감정 결과로 하자 보수비가 1억 3천만 원이란 말이죠. 요거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건에 따라서는 이 감정 결과대로 다 받도록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감정 결과와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상가가 시공된 지 8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다른 판례를 보면 시공된 날부터 하자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자연 발생적인 노화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은 55%만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아무래도 좀 시공사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입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궁금했어요. 네,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공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사에 하자가 전혀 없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결과 하자가 아예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자가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들이 일단 승소를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감정 비용이 나왔고 하자 보수 비용이 꽤 큰 편인데 네. 뭐 좀 상가가 작거나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하자 보수 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소액 청구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면서요? 소액 사건 재판이란 민사 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네. 이 경우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소장 접수 후에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즉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감정을 통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통상의 소액 사건 재판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에게 속 시원한 정리 한번 남겨주시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시공사 측과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거든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